자, 오늘은 오목교 전자상가 역사상 가장 작은 제품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10원 할인이냐고요? 글쎄요,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비트입니다. 오늘은 이번 달 초에 SKT 단독으로 출시된 갤럭시 퀀텀4를 소개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 퀀텀4 안에 들어간 이렇게 작은 칩셋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칩셋과 이 휴대폰은 개발사인 SKT에서 지원받았습니다.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퀀텀4의 원래 버전은 해외에서 먼저 출시된 삼성전자의 A54란 중급기 스마트폰이에요. 외관도 성능도 똑같기 때문에 두 기종은 사실상 같은 제품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아니 그럼 뭐 때문에 A54 대신 이렇게 요상한 이름을 썼냐? 인트로에서 보여드린 바로 이 칩셋 때문에 그렇습니다. QRNG란 이름을 가진 이 부품은 해외판 A54에는 없고 국내판 A54라 할 수 있는 퀀텀4에만 달려있으며 관련한 소프트웨어적인 기능들도 오직 이 기종 혹은 이 기종 시리즈에서만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칩셋은 앞서 이 폰을 독점적으로 출시한 SKT와 그 자회사 IDQ에서 개발한 것을 알려졌고, 따라서 당연히 SKT 입장에서는 이 폰이 기존 A54와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이 같은 이름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튼 그럼 이제는 이 칩셋을 본격적으로 확인해 볼까요? 일단 제 앞에 있는 이 퀀텀4의 바로 이 부분에 이 작은 칩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칩만 놓고 보면은 그 크기가 정말 코딱지만하게 작은 크기를 자랑합니다. 가로 세로 2.5mm도 안 되기 때문에 10원짜리랑 비교를 해도 이렇게나 차이가 나죠. 그리고 여기에도 글씨가 쓰여있기는 한데 육안으로는 뭐라고 적혀있는지 도저히 보이지가 않아서 접사로 찍어봤더니 이렇게 SKT와 칩셋을 연구한 IDQ 그리고 이런 글자가 적혀있더라고요. 참고로 무게도 저희가 가지고는 0.1g 단위 저울로도 측정이 안 됩니다. 진짜 코털만큼 가벼울 것 같아요. 자, 그럼 외형은 살펴봤고 이젠 그래서 이 칩이 뭘 할 수 있냐를 알아봐야겠죠. QRNG 칩은 양자의 원리를 이용해 예측이 불가능한 퀀텀 OTP를 생성해서 개인정보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금융거래 같은 거 할 때 비밀번호로 1차 로그인을 하고 OTP 생성기 같은 인증 수단으로 2차 인증을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 OTP 생성기가 칩 형태로 스마트폰에 내장돼 있는 거예요. 중요한 개인정보를 기존 시스템이 보호하는 동시에 QRNG 칩셋이 생성한 절대 풀 수 없는 암호가 한 겹 더 감싸주는 거죠. 퀀텀 시리즈 예전 공식 홍보 영상을 보면은 세계 최초 양자 보안 5G 스마트폰이라고 나오는데 실제로 이렇게 양자의 원리를 활용해서 소형화된 최초의 모바일용 QRNG 칩셋이에요. 자, 대충 이 작은 칩에 꽤 대단한 보안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한 걸까요? 자,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서 외국어 댓글이 유독 많은 영상에 이런 식으로 달려있는 한국어 댓글 본 적 있으신가요? 한글 잘 모르는 외국인들이 번역키를 돌려도 절대로 알 수 없게끔 작성된 아주 교묘한 문장이죠. 저는 지금까지 이런 댓글을 작성자가 한 글자 한 글자 다 직접 쓰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누군가가 한글 난독화 서비스를 개발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설정값도 세팅할 수 있어요. 쟤는 빌런이 따로 없죠. 어쨌든 이렇게 번역기로조차 해석할 수 없게끔 난독화된 한글 문장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일종의 암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글이 숨쉬듯 익숙한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약속 기호 같은 거니까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 이용하는 중요한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모종의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해 암호화되어 보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잡한 규칙으로 암호화된 암호는 절대로 알아낼 수 없는 걸까요? 100% 반드시 그렇다 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한글 난독화의 규칙을 체득한 우리로선 암호화된 문장을 봐도 아주 자연스레 해독이 가능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조금 극단적인 예시이긴 하지만 규칙이 존재하는 모든 암호는 규칙만 알아내면 풀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필수로 수반합니다. 보통 우리가 암호화를 할 때는 난수라는 임의 값을 만들어서 서로 통신하거든요. 각 텍스트에 맞는 난수를 지정해 두면 실제로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더라도 외부에서 보기엔 그저 랜덤 값의 나열처럼 보이게 됩니다. 문제는 이 난수를 만드는 규칙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현대의 컴퓨터는 완벽한 난수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특정 알고리즘을 이용해 마치 난수처럼 보이는
의사 난수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직은 이론 영역이지만 언젠가 컴퓨터가 난수들의 패턴을 파악해 암호를 풀어내는 것도 가능해지죠. 이런 상황에서 등장하는 게 바로 양자난수입니다. 양자난수에 동원되는 양자는 완벽하게 무작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자연계 에너지 단위입니다. 양자의 움직임에는 패턴도 규칙도 없으니 다음 움직임을 예측해낼 수가 없죠.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하는 양자난수 또한 외부에서 패턴을 파악하거나 규칙을 이용해 암호를 뚫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이런 질문이 나올 차례죠. 양자 물리학의 관점에서 빛은 파동이지만 동시에 입자의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광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광자는 특정 상황에서 무작위성을 띠는데 빛을 내는 광원에서 쏘아진 빛 알갱이들, 즉 광자들이 반투명 거울에 닿으면 어떤 광자는 거울을 통과하고 어떤 광자는 통과하지 못할 겁니다. 이건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냥 광자의 특성이라서 무작위하게 결정되는 거예요. 통과한 걸 1, 통과하지 못한 걸 0이라고 했을 때 0과 1의 배열 그리고 반투명 거울을 통과한 광자의 개수는 매번 다를 거예요. QRNG 칩셋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빛의 무작위성을 활용해서 예측할 수 없는 난수를 생성하고 중요한 개인정보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자, 이 원리를 머릿속에 담아두고 이제 이 칩의 구조를 한번 봐보자고요. 칩 안에는 빛을 내는 LED와 여러 개의 픽셀로 구성된 CMOS 이미지 센서가 있습니다. 이 작은 칩 안에 말이죠. LED에서 빛을 쏘면 여러 개의 광자로 이루어진 빛 무리들이 제각각 이미지 센서의 다른 픽셀에 닿을 거예요. 이때 이 각각의 빛 무리들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광자 7개로 구성된 빛이 이미지 센서의 이 픽셀에 닿았다고 해볼게요. 먼저 이 빛은 무작위 프로세스가 일어나는 전송 소자를 거치게 됩니다. 전송 소자는 아까 처음에 말했던 반투명 거울 같은 거예요. 광자가 반투명 거울을 거칠 때 통과하거나 통과하지 못했듯이 전송 소자를 거치는 7개의 광자들은 각각 랜덤하게 0이나 1의 비트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특정 비트를 갖게 된 각 광자들은 2개의 단일 광자 검출기를 통해 감지되고요. 결과적으로 광자 7개로 구성된 빛에 도달한 이 픽셀은 이런 비트의 배열을 갖게 되죠. 동일한 과정이 다른 픽셀에서도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각 픽셀은 이렇게 저마다의 비트 배열을 갖게 되겠죠. 이 정보들은 단일한 ADC 컨버터를 거쳐 디지털 신호로 변환됩니다. 완벽에 가까운 양자난수가 추출이 되는 순간이죠. QRNG 칩셋은 이런 과정을 통해 초당 2000여 개의 양자난수를 추출한다고 합니다. 와, 이 작은 칩 안에 초당 2000개면 양자는 진짜 얼마나 작은 거죠. 어쨌든 양자난수를 기반으로 사실상 예측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생성된 퀀텀 OTP 번호는 퀀텀 보안이 지원되는 앱에서 로그인 정보, 생체인지 정보, 공인인증서 등등 모든 고급 정보들을 더 강력하게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 휴대폰에 달린 마이크로 SD 카드에 저장된 메모리 데이터까지도 보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 특유의 아이콘이 이 휴대폰의 양자 보안 기술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리는 표식이라고 하죠. 여기까지 보니 이게 엄청 삐까번쩍한 기술이라는 건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에는 꽤나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퀀텀 시리즈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는 이 QRNG 칩셋이 동작하는 앱의 개수입니다. 퀀텀 3에 비해서는 늘어났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턱없이 부족해요. 하드웨어는 너무나 훌륭한데 실력을 발휘할 곳이 적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양자 난수를 통해 보완하려고 한 건 사실 규칙에 있어서 해킹될 위협이 있다는 기존 난수의 한계였잖아요. 근데 기존 난수도 현재로선 이미 규칙을 예측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잘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발생하는 해킹 사건의 대부분은 난수 생성 규칙을 뚫는 최첨단 어쩌고의 방식이 아니라 관리 자체가 터무니없이 허술하거나 관리자가 비밀번호를 피싱 메일 같은 곳에 낮게 노출하거나 머리에 감염되는 등 조금 더 전통적이고 직접적인 휴먼 에러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니까요. 애초에 기존 난수를 뚫을 수준의 해킹 공격이 없는데 양자 난수를 생성하는 작업이 어떤 의미를 지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더 많은 앱, 더 많은 실생 사례들을 통해 퀀텀 폰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해내는 것이 해결해야 할 진짜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튼 오늘은 A54도 아니고 퀀텀4도 아니고 그 안에 달린 QRNG 칩을 살펴봤는데 어떠신가요? 사실 A5450이 퀀텀4에 대한 다양한 리뷰는 이미 다른 분들께서 많이 해주시기도 해서 저희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콘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반응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디 즐겁게 봐주셨길 바라며 동시에 구독과 좋아요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 네, 찍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이 칩을 찍은 건 아이폰과 갤럭시 S23 울트라입니다. 웬만한 거는 이제는 휴대폰에도 잘 찍네요.